오늘의 쉬운 파트 비트코인 일일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현재 시장 상황의 핵심을 좀 짚어보죠. 최근 어떤 사건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요즘 변동성이 커서 다들 주목하고 계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6월 24일 오전 7시 기준으로 지난 24시간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이 상당히 출렁했어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그 지정학적 위기죠.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소식이 딱 전해지면서 가격이 확 급락해서요. 그 뉴스요. 네. 한때 그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하던 10만 달러 아래로 훅 떨어지기도 했고요. 정말 큰 뉴스였죠. 아마 구독자님께서도 이런 급격한 변동 속에서 시장이 어디로 가나 궁금하실 텐데요. 근데 자료들을 보면 이런 단기 충격에도 불구하고 뭐랄까 긍정적인 신호들이 여전히 좀 보이더라고요. 네네. 먼저 그 부분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좋습니다. 단기적인 하락세는 분명한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또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기관 투자자들의 꾸준한 매수세입니다. 네, 맞아요. 자료에 보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또 일본의 메타플래닛 같은 기업들 있잖아요. 네. 이런 변동성 속에서도 비트코인을 계속 사들이고 있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가격이 싸서 사는 저가 매수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일부 분석가들은 이걸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고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현재 매도세를 오히려 기회로 보는 시각. 네. 그리고 두 번째 긍정적 요인은 그 비트코인 현거래 ETF 있잖아요. ETF요. 네. 여기로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지정학적 충격이라는 큰 악재에도 불구하고 미국 ETF들은 8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이었어요. 와, 8일 연속이요? 네. 그 규모가 24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때 사려는 그 바이 더 딥 심리가 여전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거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이런 꾸준한 자금 유입은 비트코인이 단순 투기 자산을 넘어서서 좀 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신호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인, 규제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네, 미국 의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논의도 되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XRP나 솔라나 같은 다른 알트코인들 있잖아요. 이것들 현물 ETF 승인 가능성도 90% 이상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네, 그 규제가 좀 명확해지면 시장 불확실성이 줄어드니까 이것도 중요한 호재로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요인들을 종합해보면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충격이나 가격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은 계속 사고 있고 ETF로 돈은 들어오고 규제는 좋아질 것 같고 이런 기대함이 중장기적인 상승 동력이 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죠. 네, 비트코인이 점차 제도권 자산으로 좀 편입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도 단기적인 먹구름이 아주 짙게 끼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락 요인들을 좀 더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역시 가장 큰 충격은 그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 뉴스가 딱 나오자마자 비트코인 가격이 24시간 동안 한 3.5% 정도 하락했죠. 네. 안전자산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게다가 이란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이것도 시장을 계속 짓누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의회가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승인했다는 소식, 이건 정말 파장이 컸죠. 맞아요. 그게 전 세계 원유 공급의 핵심 통로잖아요. 네, 거기가 막힐 수 있다는 우려는 유가 급등 가능성뿐만 아니라 그냥 글로벌 경제 전체에 대한 불안감을 확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락 요인, 암호화폐 파생 상품 시장, 특히 선물 시장의 움직임도 좀 짚어봐야 하는데요. 그 공습 이후 24시간 동안에요. 무려 6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8,500억 원 정도? 와, 엄청나네요. 네, 그 정도 선물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청산된 포지션의 거의 90% 가까이, 한 87% 정도가 가격 상승에 베팅했던 롱 포지션이었다는 거예요. 오른다고 봤던 사람들이 다 청산당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비트코인 가격이 그 심리적 지지선이 10만 달러 아래, 9만 8천 달러대까지 확 밀리면서 이런 대규모 청산이 터졌고 이게 또 하락세를 더 부추기는 그런 요인이 된 거죠.
시장의 공포 심리를 아주 극대화된 상황이었어요. 네, 결국 이 하락 요인들은 뭐랄까 하나의 큰 흐름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이라는 강력한 지정학적 이벤트가 딱 방아쇠를 당겼고 이게 시장 참여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위험 자산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선물 시장에서의 그 대규모 롱 포지션 청산은 이런 하락세를 기술적으로도 더 증폭시킨 거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란이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런 높은 변동성이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그 미국의 이란 공습이라는 아주 강력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되고 선물 시장의 청산까지 겹치면서 가격 변동성이 아주 커졌죠. 반면에 이런 단기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은 꾸준히 매수하고 있고 현물 ETF를 통해서 자금은 계속 유입되고 있고요. 또 규제 환경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인 상승 가능성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기적인 변동성과 장기적인 추세 사이에서 정말 팽팽한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말 그대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단기적 충격과 장기적 기대, 이 둘이 앞으로 어떻게 균형을 맞춰갈지 이게 정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요. 이런 우리가 예상 가능한 요인들 말고 현재 이 팽팽한 균형을 단번에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이나 혹은 화이트스완 이벤트는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 구독자님께서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비트코인 1일 보고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쉬운 파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